학원이라든지 병원이 많이 입점해 있는 상가를 보러 나왔습니다. 만세대 플러스 3개의 관공서가 이용을 하는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종이 많이 있어서 조금 좋아 보인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많고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입지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상가를 보러 나왔습니다. 학원이라든지 병원이 많이 입점해 있는 상가인데요. 이런 상가의 완전 전문가 레노님을 한번 모셔서 이 상가의 가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 물건은 감정가가 7억 8,400만 원인데 1회 유찰돼서 5억 4,880만 원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59.3평인데요. 토지 면적은 12.7평입니다. 권리 분석은 후순위 임차인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서 권리 분석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물건이에요. 처음에 물건을 고를 때 여기를 좀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물건을 확인할 때는 이 상가가 살고 있는 배우 세대 사람들한테 필요한 상가인가를 먼저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만족을 하면은 몇 층인지 몇 평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현장에 확인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정보 조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투자의 포인트로 보셨나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대수는 한 3,000세대 밖에 안 되고 뒤에 보시면은 3,000세대가 이용하기에는 상권이 너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관공서가 3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그리고 세무서 이 3가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병원도 들어오겠지만 변호사라든지 뭐 세무사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전면을 채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커피숍이라든지 식당 같은 먹자로 이제 후면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맞은편을 봤더니 아직 입주는 다 하지 않았지만은 2025년도 5월 달까지 추가로 더 입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었을 때는 만세대 플러스 3개의 관공서가 이용을 하는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 포인트가 9층 제일 탑층입니다. 제일 꼭대기층인데 옥상 부분을 테라스처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테라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물건 자체가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9층이기 때문에 조금 간판을 걸어도 간판을 보고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입지인데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업종을 넣고 만약에 이용할 수 있다면 테라스를 활용해서 다른 상가보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업종, 맞습니다. 그런 업종에 좀 포인트를 두면은 이 물건이 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셨는데요. 기존의 임차인은 5천에 18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임대차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전용 평당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3만 원이 비싼지 싼지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근에 나와 있는 임대료를 한번 문의를 해서 전용 평당이 얼마 정도 받는지, 그리고 9층에 3만 원이 적당한지를 먼저 확인할 거고, 인근에 몇 평짜리가 공실이 많이 나와 있고 임대료는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관리비도 이제 월세처럼 고정비로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평당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관리비는 이제 전용 면적으로 안 나오고요. 분양 평수로 평당 뭐 5,000원, 평당 8,000원 이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전용 면적 60평이라 하더라도 아마 분양 평수는 80평이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000원, 2,000원 차이도 되게 커서 한번 이제 자세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물건 보고 관리소까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물건지는 돌출 간판을 달지는 않고 전면에 시트만 지금 단 것 같거든요. 네네.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9층에 입점돼 있어서 세로 간판 자리는 있지만 간판을 안 다른 거죠. 저는 일단 1층에 있는 임차인 상가 업종만 봐도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종이 많이 있어서 조금 좋아 보인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위치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먼저 현장에 오시면은 해당 호수의 우편물을 먼저 확인하시면은 우편물이 다른 호수들은 있는데 해당 경매 물건지는 이제 우편물이 빠져 있어요. 그 말은 현재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관리사무소를 확인하실 때 지하 1층 주차장에 보통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갔다가 없으면은 관리사무소로 제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그 크기 대비 주차 대수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없어서 차단기도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 관리가 안 돼서 주차장이 더 부족한 게 아닌가. 관리사무소도 지하 1층, 지하 2층에 보이지 않는 거 봐서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관리하시는 분은 계실 거거든요. 저희가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901호 때문에 문의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당 관리비가 혹시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 관리비는 평당 3,000원 돈 돼요. 그리고 이제 전기하고 수도는 각자 개별 사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실비하고 해서 한 4,000원 이상 계산하시면 돼요. 아, 4,000원 이상요? 혹시 그 주차는 몇 대 정도 될 수가 있나요, 여기는? 43대요. 아, 43대요? 그럼 이제 그 고객들이 오면은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그 주차권이 따로 있나요, 여기는? 아직 그거 없어요. 나머지 차량은 외부 주차를 권고하고 있어요. 아, 그럼 주차 관리하시는 분은 따로 안 계시죠? 예. 아, 그럼 호수당 한 대 될 수가 있고, 이제 주차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장님 혹시 901호 옥상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만약에. 못해요. 그거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럼 밖으로 나가 볼 수는 있나요? 거기가 열려 있나요? 잠궜어요. 여기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실외기 기계가 거기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3,000원이면은 아주 싼 편에 속하는데 네. 거의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들어가지, 그다음에 뭐 차단기를 설치하는 설치 비용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싼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깨끗하다. 학생들이 많이 다녔으면은 그런 지저분한 흔적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죠. 유료 경매지에 보면은 2022년 8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임차를 들어온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4, 5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재계약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현재 시설비를 들였다고 해서 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해버리면은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해 두시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용 공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복도 부분은 청소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면은 신축이라서 그런지 엄청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좀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야외 테라스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밖에 이제 나가지는 못해요. 자물쇠로 걸었는데, 근데 이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관리사무소하고 구층 임차인 2명이 이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활용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전체가 상권이 활발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9층부터 한 칸씩 걸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이네요. 실제 이제 해당 물건지 평수도 다른 호수를 통해서 이런 형태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창으로 다 되어 있네요.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임장을 올 때 시간대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이제 목자를 제외하고 2층부터는 병원이나 학원이나 등으로 이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점심때 와가지고 병원도 문을 닫았어요. 학원도 아직 열지 않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장을 하실 때 유흥상권에 있는 상가다, 그럴 때 낮에 가시면 당연히 사람들이 없어요. 저녁에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를 그때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건물을 걸어 내려올 때 공실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실 2개는 경매 물건하고는 경쟁이 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나와 있는 평수가 한 10평에서 15평 정도로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에서는 아까 유리에 시트지를 붙여서 어떤 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릴 수가 있었는데 뒷면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될 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뭐 어떤 곳은 5층 이상은 못 달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곳은 크기라든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위쪽으로는 간판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간판을 다실 때는 해당 지자체 광고과에 가셔가지고 이게 달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판이 달 수 없어서 검색을 해야만 찾아올 수 있는 업종도 괜찮겠지만 학원이 많이 있으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입소문이에요. 학생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매 물건하고 경쟁할 만한 물건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화를 이따가 해서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저 임대료가 지금 180만 원인데 저게 적정한지 아니면 뭐 낮은지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임대문의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보면은 네네. 보면은 3,000에 140 정도? 몇 평이죠, 거기가? 42평이요. 42평에 140만 원요? 예.
롯데리아 쪽에도 붙어 있던데. 롯데리아가 3층에 하나 있고요. 네네, 거기는 몇 평인가요? 그거 27평이에요, 거기는요. 아, 여기는 얼마죠? 거기 2,000에 100인가? 1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3층에 그 임대 문의 보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혹시 여기 몇 평인가요, 여기가? 거기 27평. 임대료 얼마 정도 되나요? 3,000에 100이요. 이 물건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3군데, 4군데 정도를 전화를 했더니 전용평당 임대료가 제가 계산을 했었을 때 37,000원, 뭐 33,000원, 3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은 3만에서 33,000원 정도를 이제 적정가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180만원이 맞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60평 곱하기 3만원 하면 180만 원이니까. 180만 네네.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이렇게 매매가로 볼 수가 있을까요?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제 가격을 제시해드리면은 그게 입찰가 기준이 될까봐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매매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전용평당 임대료를 확인했던 것처럼 한 3군데, 4군데 정도의 물건을 비교를 하신다면은 180만원의 적정한 매매가가 이제 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온라인 조사했을 때는 정말로 좋은 상권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간판 자리 같은 경우도 조금 애매하고, 네. 주차 대수도 건물 전체에 비해서는 부족해 보이고, 곳곳에 이제 공실도 많이 있어서 경쟁할 물건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매입을 할 때 싸게 매입만 한다면은 임차는 맞춰질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는 임대료보다 금융비용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적정하더라도 낙찰가를 너무 높게 받으시지 마시고 꼭 저렴하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꼭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상가는 이제 수익형 물건이라고 해서 매월 월세 받아 먹는 매력이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돈이 모질라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또 나가면 이거는 수익형 물건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180만 원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가격은 지금 월세를 받는 걸로 계산을 하면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남아야지 우리가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세대들이 입주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때 상권이 조금 더 살아나고, 그다음에 금리도 줄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시기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볼 수도 있는 그런 물건으로 이제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입찰을 한다면은 지금 이번 회차에는 입찰을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떨어뜨려서 확인을 더 본 다음에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레루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